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살짝 늦을 뻔했다고요? 아이, 뭐 안 늦었으면 된 거죠. 네. 술 좀 적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뉴스를 너무 연구를 하시대. 연구소니까. 연구. 그 정신건강 해로워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네, 약간 분석해서 오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네. 논문 쓰는 느낌이 들어요. 오기 전에. 그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 안 봅니다. 워낙 이상한 뉴스들이 많아서. 네. 아까 우리 뉴스에 나왔는데 범죄도시 4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예. 저는. 벌써 개봉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전체 극장가의 85%를 저는 차지했다 봤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저는 되고 범죄도시 안전 팬이라. 저도 팬이에요. 1, 2, 3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분석을 너무 많이 하시면 그런 걸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릴렉스. 자, 첫 번째 소식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이태원 특별법 합의. 참 다행이죠. 그래도. 네. 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는 거에 합의를 했고요.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떤 법인지 간단히 좀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게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피해 구제에 관련된 그런 법도 있는데 네. 어제 합의된 거는 진상 규명에 초점이 있는 법이에요. 네. 지금 유가족들의 입장은 고위직 중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조사도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진상규명을 하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거고요. 그 이름이 특조위예요. 줄여가지고요. 네. 합의 시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예. 지난 1월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는데 맞아요. 예. 1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요. 사실 마지막 거부권 행사였어요.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9번을 행사했는데 그중에 9번째였고요. 네. 다시 통과시키려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뭐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즉 국민의힘이 동의가 없으면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상황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시점의 의미는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회담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제 민주당의 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도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입장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용산 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기류로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이제 총선 결과 이후에 용산이 좀 변하면서 합의 처리가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이제 5월 29일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이 법안을 좀 처리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안 돼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정부 쪽에서는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었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일부 좀 해소가 됐거든요. 참.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독소 조항 아니고 당연히 과거에 다 법적으로 했던 조항이잖아요. 네, 했던 것이고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회담 때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의견서를 또 국회에 보내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발씩 여야가 물러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구성에서는 국민의힘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중요한데 위원장 한 명에다가 위원 4명 양쪽 추천해가지고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위원장을 이제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원래 국민의힘 입장은 우리랑 합의를 해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협의로 바꿨습니다. 합의로 하려면 이제 국민의힘이 반드시 동의해줘야 되는데 협의니까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권한이랄까요? 내용에서는 민주당이 양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소 조항이라고 여권에서 부르는 그 조항들을 삭제를 했어요. 2개를 삭제를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그 직권조사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뭐 재판도 있었고 또 국정조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들이 있을 텐데 특조위가 그거 가지고 와라, 제출해라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권한 요걸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여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거 특검에도 다 있었던 조항이잖아요. 맞아요. 다 있었다라고 좀 민주당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있었었죠. 그러니까 네. 자료도 달라는 게 왜 그게 독소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요. 네, 아직 이제 그 주목되는 거는 이제 내용을 바꿀 때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구성을 할 때는 구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용산과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더 이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네, 이게 오늘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어제 합의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쟁점 법안이 2개가 더 있거든요. 네.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입장은 이거 합의 안 된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다가 올리면은 우린 요것도 못 해준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또 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나 또 박주민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마지막 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합의된 거 하고 안 된 거 또 논의하면 되잖아요. 네. 이걸 묶어버려요. 연결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 안 되게 만들어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두 가지 나머지 법안을 민주당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 국회의장의 그런 뭐 결정이랄까 결단이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을 해줘야 직권 되는 상정하죠.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 김진표 의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 어제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의장, 그다음에 박병석 전 의장 모두 거론을 하면서 뭐 X들이다, 뭐 XX다, 뭐 이런 거친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긴급하게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다르긴 한데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만약에 이 법안들 처리를 못하면 원래 모레 지금 국회의장이 그 순방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거 못 간다, 같이 못 간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고 뭐 민주당 의원들이 상명선에서 본회의 열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도 있고 당원 게시판에도 뭐 거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 의무를 계속 의장실 쪽에 물어보니까 지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의는 열어줄 수 있지만 법안들은 합의 처리를 해와라.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일종의 좀 가이드라인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잘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만시지탄인데.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 합의 처리가 뭐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된 것에 대해서 뭐 여야 모두 굉장히 공히 기뻐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바로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성과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조선일보 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그거가 이제 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증이 아닌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단독 보도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하나는 동아일보인데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라고 정무수석이 조언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비슷한 맥락인데 노컷뉴스가 또 뭐 단독 이렇게 붙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부분들은 협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뭐 여권 관계자 말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취재 뭐 메커니즘도 알고 뭐 그러긴 한데 이게 그동안의 패턴들을 보면은 변하는 건 없는데 맨날 또 우리 윤석열이 달라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질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맨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산발로.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좀 이런 류의 단독 보도들이 힘을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앞에서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최상병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공항으로 달려가는지 어쨌든 뭐 막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5월 4일날 나가는 거를 출국 저지 투쟁하겠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굉장히 급하고 사실 이제 여론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를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뒷받침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어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선자가 그분이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근데 그 정말로 이 소위 말해서 이 욕설 이게 정말 실언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계산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당의 분위기나 국회의장 선거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한 파들이 가장 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추미애 그 당원들한테는 추미애 당선자가 가장 지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렇더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기류들에 조금 이제 묻어가는 건데.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욕까지 먹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쌍욕까지 먹어가면서 내가 이거를 해줘야 돼. 오히려 너무 좀 이렇게 하면은 오기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뭐 그렇지는 않겠죠. 감정의 중립도 필요합니다. 의장은. 그럼요. 하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원래 사람은 저렇게까지 막 누구를 궁지에 몰고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쨌든 이게 모양새가 국회를 생각해 보면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쨌든 표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안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상정 안 하면은 또 국회가 시끄러워질 테고, 그거를 올릴 경우에는 또 여당이 시끄러워질 테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오늘 진행이 될지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일 들어가기 싫은 데가 본회의장이었어요. 아니 자.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싶다라는 말하고 왜 똑같이 싫으신 들립니다 거예요? 지금. 학교가 여러 군데예요. 상임위장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출연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랑 좀 자세히 짚어보고요. 다음 뉴스 갈까요? 황우여 비대위. 출범 오늘인가요? 아니요,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내일인가요? 네, 전국위원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일 공식 임명이 되고요.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기 전에 일부 당직 인선이 어제 나왔거든요. 일단 윤재욱 그 권한대행 명의로 나왔습니다. 그 사무총장의 배준현 현 사무총장, 배준영 현 사무총장, 그다음에 전략기획부총장의 서지영 당선인 부산 동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조직부총장의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 그러니까 각각 이제 2명은 유임을 시키고 1명은 새로 임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일부 인선만 미리 해놓은 건데 일단 인선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먼저 전해드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을 때는 뭐 무난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2명은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지영 당선인 빼고 수도권을 많이 배려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의 입김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다만 제가 뭐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황우여 전 대표 만나고 와서 발표를 했다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는 어느 정도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당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관리형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겠지만은 사실 토대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이 비대위의 핵심인데 전당대회를 치를 때 어떤 식으로 치를 거냐.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꾸려지느냐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의 민심을 반영을 할 거냐, 그렇죠. 뭐 룰. 여론조사에 네. 룰 몇 퍼센트 적용할 거냐,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늘상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거냐 이것도 일종의 논쟁거리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단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 따로 뽑아서 당 대표 권한이 강한 체제인데 사실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존의 거를 이 관리형 비대위가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모든 관심은 그래서 비대위보다는 그 원내대표의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철규 의원이 좀 불출마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불출마 쪽으로 가요? 네. 근데 이 이철규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는데 원내대표 선거랑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입장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풀어드리면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낸 적이 없는데 왜 불출마를 하는 거냐 내가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출마 분위기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이 한번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원래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네. 혼자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걸 안 하고 연기가 되도록 그렇게 좀 이어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지도부랑 논의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불출마로 이제 읽히면서 기사가 좀 나온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4선 의원들이 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 이런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경호 의원은 뭐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고심하고 있고 주말까지 입장 밝히겠다라고 했고요. 김도읍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어제 김도읍 의원 쪽에 물어보니까 기존 입장하고 같대요. 근데 이제 기류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주류,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주류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해도 이게 3개월짜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왜요? 왜 3개월이에요? 원구성 협상이 당장 굉장히 힘들고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힘들죠.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이것뿐이 아니고 18개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리 인준, 개각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못하면 비주류라면 용산 쪽의 압박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그냥 독배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안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 뭐 홍준표 시장, 시도지사들 나서가지고 압박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 같아요. 제 경우에 비춰보면 이런 결단은 빨리 할수록 좋은데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쓸데없는 논란만 생기고 욕도 많이 먹고 그렇게 되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뭐 하실 말씀? 예, 이제 어제 이제 황우영 비대위 인선이 저는 황우여 예, 비대위 제가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술 먹은 티를 낸다고 아닙니다. 약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 뭐 별명이 이제 어당팔 어당팔. 뭐 이렇게 이제 어수룩해 보이지만은 당수가 8단, 팔단. 뭐 당수가 이제 가라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인은 이제 검도 유단자라고 해요. 당수는 안 하신다고 맞아요, 하는데. 예,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선에서 보면은 이제 배준영 사무총장 이분은 지금 강화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인천에서 2명 됐는데 그 중에서 1명 수도권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서지영 당선인은 원래 당직자, 오래된 당직자 출신인데 이번에 그 여의도연구원에서 그 저기 토론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누구 나왔었냐면은 김재섭, 당이 하는 대로 반대로만 해서 당선됐다. 네, 요거 맞아, 얘기했고 예. 그때 김종혁, 서지영 2명이 셋이 나왔어요. 김재섭까지. 예. 그러니까 그 또 쓴소리한 사람들은 다 내가 안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김종혁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재신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권 민심을 보여주겠다. 뭐 이제 반영하겠다라는 시그널이죠. 다만 이제 이 비대위 자체가 뭐 이제 길지가 않으니 이제 추가로 이제 추후에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얘기가 나왔듯이 룰을 어떻게 이제 개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악마는 룰에 있다. 예, 디테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우려, 지금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제 이철규 의원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0년 때는 그때도 참패했잖아요. 103석으로. 네. 근데 그때 국민의힘 그냥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4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후보로. 그러니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는 그동안의 어떤 공식하고 안 맞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이게 최상병 특검 이거 분명히 올라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단독해서 그 대구의 매일신문이 이제 쓴 건데,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 고심 중 조만간 최종 결심,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빠졌다고 본다라면 여기에서 다른 친윤이 좀 필요한데, 추경호 의원이 최근에 TK 재선대 만나서 뭐 점심을 먹었네, 뭐 이게 출마의 의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오고 추경호 의원이 나온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친윤들이 덜 부담감을 느끼고, 좀 부드러우신 분이죠. 예, 상대적으로 친윤들 중에서도 이렇게 윤핵관까지는 아니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분이 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아이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얘기죠? 네. 그 트럼프 트라우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참 경력도 좋아. 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나눠서 내는데 한국이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이 배경을 한번 짚어드리면, 예전에 트럼프 정부 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이미 한번 크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2020년 방위비 협상할 때인데 원래 내던 거에 5배 정도를 더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뭐 정부도 발칵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당연히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가서 협상이 됐고요. 맞아요. 네. 요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한 건 또 대선 후보가 다시 됐기 때문이잖아요. 요번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 타임즈 인터뷰에서 거론을 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부유한 나라인데 한국 우리가 왜 막아줘야 되느냐. 안 올려주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강하게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만약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또 재협상을 다시 하자 이렇게 좀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일단 우리 정부는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협상을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협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만약에 당선될 걸 예상을 해서 협상을 하면 더 많이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면 더 많이 양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막 딱 깎아주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거 말씀드리면, 역시 저는 이거를 뉴스를 보면서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구나. 이거를 뭐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냈는데, 이거의 협상 기간도 기존에는 2년에서 5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야 이거 매년 해야 돼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내년 안에 안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하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이게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결국은 지금 자국 우선주의인가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 보면은 계속 엎치락뒤치락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이 재선할 가능성 배제할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지금 10% 관세를 지금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다 관세 붙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물가가 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바이든 특검하겠다. 바이든 20까지 지금 시간 다 됐어요. 예. 그걸로 기소하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정치 보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